예, 인체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뇌는 사고하는 기관이죠. 생각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다른 모든 눈, 코, 입, 위 모든 기관이 정상적이어야 제 기능을 하듯이 뇌도 물론 정상적이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제 사고를 이제 전달하는, 생각하는 거, 그 전달하는 기관인데, 사고를 전달하는 기관인데, 보통 이제 뇌를, 기능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모든 생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감정, 풍부한 감성 이런 거를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제 운회적인 좌뇌라고 하죠.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수성, 감성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다 냉철한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가지는 감성 이런 것이 정말로 더 이제 고급의 풍부한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력을 작용하는데, 생명력이 이런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임이고, 다는 거는 그냥 물체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떤 작용을 밖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가 어떻게 감각을 하느냐, 이걸 갖다가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감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변에 무슨 이런 요게 까맣고 요게 파랗고 이게 움직이고 이게 하얗고 이런 거는 감지를 하고, 이게 움직이는 거 감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적인 움직임 다 감지를 하는데, 앞에 사람, 설사 동물이라도 어떻게 불러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에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을 이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거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생명의 작용, 이거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생명체, 물체 이상의 기능을 가진 이 생명이란 건 그럼 어떤 걸로 왜 여겨지느냐, 이건데, 이것은 우리의 몸이라든지 그 이안의 식물, 동물 모든 물체는 우리가 원자, 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물체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생명을 주는 이 물체는 그 원소는 무엇일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영어나 그런 데서는 에테르체 많이 들어봤죠?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테르체 말로만 그렇지만, 이거 자꾸 또 영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에테르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말이 우리말에는 그런 없느냐? 여기서는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에테르는 우리말로 질. 질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죠. 그 다음 물질이 있죠. 물질이 뭔다는 건 많이 얘기됐으니까 알죠. 기질, 누구의 기, 혼에 의해서 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기의 어떤 형태, 본래의 형, 성질 난다. 이거는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원천이 된 이 이것이 그러니까 폭발한다는 거죠. 중국어에는 화를 낸다는 걸 생기라고 그러는데, 기가 확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성질 낸다 이걸로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질, 기질, 물질 이런 게 있는데 이 물질 아까 얘기한 이 물질체의 모든 움직임이 물질이고 이것을 움직이는 원천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질, 물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질,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은 그러니까 물질계 이상의 질료, 질 이것은 물질계에서는 화합을 하고 혼합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금술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하지만 원소는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원소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 상위에 그 물질체 물질에다 생명을 주는 그것은 물질계에서 생성해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질과 성질을 이루는 그것은 설사 이제 광물 같은 게 수정이 이제 결정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뭐 결합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생물이 아니고 광물의 그러니까 그 물질 작용에 의한 것이고 하여튼 물질계 이상의 물질 위의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물질체에는 상위에 기질과 성질로 되어 있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에테르 바디 영어에는 혹은 라이프 바디 생명을 주는 라이프 바디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오리지널 피지컬 바디가 있고 그 라이프 바디 생명을 주는 몸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기질체, 성질체 얘기하지만 이건 아직 좀 해봐야 되고 유기화체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화체. 유기물, 무기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기물, 무기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배틀기 해가지고 기계할 때도 기죠. 기계할 때 기기할 때 요하고 그릇 기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릇 기자는 그냥 간단한 이제 그 도구를 얘기할 때 하는 거 아주 그냥 배틀처럼 그냥 C줄과 날줄 이걸로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찬스. 기회는 찬스. 요 기회고.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는 그것이 있는 거. 그거 유기화. 이것이 있음으로써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유기체가 되고 그렇게 돼서 유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물질체의 그보다 상위에 유기체가 되는 그렇게 작용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물질 화학에서도 그냥 무기물과 유기물은 구분이 분명히 있고 유기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그러죠. 하지만 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물질과학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죠.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든지 뭐 물론 유기물이 무기물로 되는 것은 유기물이 분해되니까 그렇게 돼서 무기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은 그대로 유기물이 되는 건 과학적으로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무기물체가 있고 유기물체가 있을 때 이 유기물체가 이렇게 이걸 무기물체까지 포함해서 증식되어 나가는 거, 세포 증식 그런 거는 물론 물질과학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돼 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동물 사체라든지 그런 것은 동물 자체의 생명은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다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다 유기물인데, 이 유기물이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꾸 잡아먹죠. 그래서 미생물 스스로가 증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나중에 미생물 덩어리, 미생물과 혼합되고 미생물의 덩어리가 존재가 되니까 그렇게 부패를 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 이런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정확한 과학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하여튼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고 그 위에 유기물이 있다는 거, 생명을 주는 것만 일단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 이렇게 머리가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몸은,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 그 위에는 질체가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진료의 그 상위질, 기질 혹은 성질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다른 계, 어떤 물질계라면 그 물질계보다 상위의 계가 유계죠. 유계. 그리고 유체가 있습니다. 바로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질과 성질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진료의 이제 결합체, 인간의 그러니까 물체보다 상위의 유체가 있는데, 인간의 그 유체도 사고하는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유체는 동물과 식물에도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러한 원천이니까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체는, 인간의 유체는 더 그러니까 사고에 맞게,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기능에 맞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디, 그러니까 소울 바디, 뭐 이렇게 바디란 말을 많이 쓰면서, 이제 바디라는 말을 우리 물질계의 몸이라는 것과 몸과 혼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전에서는 독일어 원전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똑같겠죠. 독일어와 영어 바디라는 바디 하면은 우리 물질계 몸인데, 아스트랄 바디, 시크릿 바디, 센티멘탈 바디, 그러니까 그런 상위의 바디, 그거를 몸의 바디하고 혼동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사람들은 바디, 몸이라는 그 말밖에 없어서 그렇죠. 우리 말에는 체라는 게 있으니까, 체는 반드시 지금 차원의 물질계 차원의 그런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체, 영체, 그렇게 해서 상위도 다 체입니다. 체용 이력, 체용이란 말도 불교에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은 이제 물론 이런 유체, 영체 그거하고 해당하려면은 신체라고 그래야,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려면 신체라고 얘기하죠. 최근에는 이제 영어에서도 이게 바디란 말 안 쓰고, 그러니까 높은 차원은 폼이라고 씁니다. 폼, 모양.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도 이제 체에 해당하는 거, 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체, 그리고 유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근데 유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런 거는 아는데, 과연 그것으로 다 되는가? 생명을 주니까 그것은 식물과 동물도 공통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고를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은 기능을 여기다 이제 더 포함하기 위해서 그 상위에 다른 걸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물체하고 유체, 그 다음에 유체, 그 다음에 감성 혼체라고 부르습니다. 물체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감각을 합니다. 근데 감각은 우리가 감각을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감각을 하는 거를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그 과정을 보고 싶지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야, 감각하는 과정, 이걸 갖다가 물질계 세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전자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감각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냐,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가서 뇌에 전달하는 거, 이런 거, 빛이 들어가서 눈에 들어가서 뇌까지 전달되는 거, 이것은 이제 그 광학적으로 이게 있고 감각이 되고, 이건 물리적으로 물론 설명이 되는 이제 과정이 있죠. 영상이 여기 맺혀지고 감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생명이 아니면은 이 눈과 그렇게 생긴 기능을 갖지 못하고 생명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유기적인 그 상태에 의해서 이게 수정체로 안도 투명해가지고 영상이 맺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감각해서 여기가 어떤 색이 있다, 파란색이 있다 할 때 이거를 감각해가지고 뇌에서 감각하는 거, 이거는 그 아무리 봐도 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에서 이걸 설명할 수도 없음도 물론이고, 그냥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유체, 생명을 부여하는 유체, 이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냐면은 감성 혼체에 감성체가 있는 겁니다. 일단 혼체라고 혼합해서 부릅니다. 감성 혼체가 있어서 이 입력에 모든 반응을 하고 어떤 그 동작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 근원이 있는 거죠. 단지 생명만 있다면 그거는 식물, 동물 그런 거에 차이가 없죠. 식물 감각 들어오면은 빛이 오면은 광합성을 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동물도 이제 좀 다른 동물은 약간의 움직임밖에 없고, 하지만 이런 이제 여러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감성 혼체가 있음으로 된 겁니다. 이 감성 혼체는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체 이런 것도 또 특별한 경우만 보이지만은 비록 구체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그 바깥에서의 현상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것에 받아들여서 다 반응을 하죠.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반응하는,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 만들어집니다. 개성. 그러니까, 원래 그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학에게도. 시스템의 정의는 x가 들어가면은 fx,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 나온다. 어떤 변화된 출력이 나온다. 이제 그대로 나는 건 물론 아니고 소정에 정해진 바에 의한 출력이 나온다.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시스템, 계통의 그 정의가 이거고, 그런데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다, 엉터리가 아니다. x가 n보다 작다. 어느 입력이 어느 한계에 이하면은 fx도 n보다 작다. 그러니까 입력이 어느 정도 이하로 돼 있으면은 출력도 어느 정도 이하다. 이게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데 물론 입력이 뭐 지나치게 커가지고 그럼 출력도 커서 망가질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입력이 이제 어느 이하이면은 출력도 어느 이하이다. 그런데 입력이 지나치게 크다, 무한대 가깝다. 그러면 출력도 커지죠. 그러니까 전축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때 만약 들어가는 그 입력, 그 마이크 안에 들어가는 출력이 아주 지나치게 크면은 출력도 지나치게 막 찌그러지고 깨질 수가 있죠. 하지만 입력이 어느 정도 이하로 안정되면 출력도 안정된다. 이것도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안정된 행동을 이 사람한테 했을 때는 안정된 행동,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만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안정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그 안정된 걸 넣는데도 예측 불허로 그냥 불안정한 예측 불허의 어떤 난동을 부린다든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불안정 시스템이죠. 물론 안정 시스템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 입력 이 사람한테 대한 게 지나치면은 이 사람 출력도 역시 지나칠 수가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덤비면 당연히 그 사람도 공격적으로 나오죠. 칼을 들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그 감성 혼체에 의해서 인간의 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성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을 때 그 사람의 감성 혼체에 의한 모든 입출력, 모든 경력이죠. 이 사람이 여태까지 뭘 했고 뭘 해왔다 이런 모든 이력이죠.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한테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딱 모양만 보고 그냥 만다. 아무것도 감성 혼체, 그거에 의한 이 사람 내재의 감성 혼체를 생각 안 하고 한다면 마치 이제 한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놓고 그림을 얘기하는 것, 캔버스만 놓고 그림만 생각하는 것, 그림을 무시하고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감성 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체는 그러니까 유체에도 감성 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유체도 감성 혼체를 볼 수가 없고,
그 유체에서도 감성 원체를 볼 수 없고, 그 더 상위의 감각, 신체의 감각, 유체의 감각, 이것으로도 볼 수가 없고, 더 상위의 감각에서 감성 원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목이라고 봐야 되죠. 영목, 영혼의 눈,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이게 보면은 감성 원체를 다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있다면, 만약 영혼의 감각, 이것이 있다면은, 만약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감성, 그거를 마치 풍경, 나무 숲을, 이렇게 나무 여러 개가 뭐 있을 때, 그냥 눈으로, 저 나무 이파리가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만약 영혼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본다면, 이 사람의 감정들은 각기 다 어떤 것이다, 이런 거, 그렇게 다 보이죠.